한국의 국방력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한국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로 변하고 자주 국방의 능력을 갖춘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이 이제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들을 꺾고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장갑차를 보급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호주는 현재 보유 중인 차륜형 장갑차 약 340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8조에서 12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중 장비 획득에만 무려 5조 원이 들어가는 지상 장비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하나 디펜스가 레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장갑차를 요구에 맞게 설계했고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방산 기업을 제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레드백은 현재 한국군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합쳐 기동성과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아이언 비전 기능을 적용해 30mm 포탑 시스템에 첨단 감시 시스템까지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는 기존 국내 모델을 개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 처음부터 오로지 수출을 목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제작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레드백은 호주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해외 시장을 노리고 개발된 첫 번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지만 최종 단계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후 시제품 세대를 납품하는 총 405억 원 규모의 검증 제품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 평택항을 출발하여 8월 말 호주 멜빈항에 도착 후 호주군에 인도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는 약 1년가량의 시험평가를 통해서 최종 사업자가 될지 정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선정되게 된다면 수출 규모 40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 규모의 역대급 계약이 성사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5조 원이지 이번 사업을 따내게 되는 국가는 최소 55조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에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실전에 쓰이고 있는 4천여 대가 넘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사업을 따내는 승자가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확률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교체 사업에 앞서 호주 사업이 전초전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번 사업에 미국 및 영국의 유명 방산업체들이 모두 기술력 부족을 평가받았고 하루아침에 장갑차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 육군 장갑차 획득 사업만 잘 따내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장갑차 사업마저 획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단순히 55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국방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미군이 한국이 생산하는 장갑차를 도입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수출하고 있는 K9 자주포 역시 하나 디펜스가 독자 기술로 개발해낸 군사장비입니다. 또한 필리핀 해병대는 지난해 약 6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구매했고
이 역시 하나 디펜스가 개발하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분단 이후 계속해서 미국이나 기타 군사 강대국에서 수입을 통해서만 군사 장비를 구축해오던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직접 독자적인 기술로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외신들에게도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군은 자국 기업인 미국산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방위비 문제까지 엮여 있는 한국산 장갑차를 구입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레드백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70년 전 아무런 무기 하나 없어서 군대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가져왔던 약소국 중 하나가 이제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시장에서 군사용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미국은 방위산업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한국은 뿌듯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과거보다는 확실히 평화를 중심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국방력은 그 나라의 국력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중대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은 광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 디펜스의 호주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 선정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이미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절대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